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스티바 크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망하게 하는 스티바 크림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를 잘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성분명은 트레티노인, 올트랜스 레티노익 애시드라고 하고요. 스티바 크림은 농도가 0.01%, 0.025%, 0.05%의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주로 자극이 좀 심하기 때문에 0.025%를 많이 씁니다. 구조식을 보시면요. 이쪽에 카르복실기가 있고, 그러니까 애시드죠. 그 다음에 페놀링이 있습니다. 벤젠고리가 있습니다.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탄소가 20개네요. 베타카로텐은 여기가 잘리면 2개가 되고요. 그래서 탄소가 40개입니다. 그래서 트레티노인이 되고요. 양리작용 쪽은 핵수용체, 뉴클리어 리셉터라고 하죠. 핵수용체인 라르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레티놀이 비타민 A죠. 레티놀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것이 레틴알데하이드를 줄여서 레티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트랜스 레티노익 애시드가 됩니다. 요 상태에서 핵내로 들어가서 DNA에 있는 RXR 라르 다이머가 있는데 이 중에 라르 쪽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콜라겐이 생성이 되고 기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요 레티놀 올트랜스 레티노익 애시드의 분해는 사이토크롬 26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요. 사이토크롬 24가 비타민 D를 분해하던가요? 레티노익 애시드 리셉터 액티베이터는 결합하는 물질들은 트레티노인도 있고요. 9시스 레티노익 애시드, 그 다음에 레티놀, 그 다음 아이소트레티노인. 요게 이제 로아큐탄 성분이죠. 그 다음에 라이코펜. 이러한 것들도 라르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요 리셉터의 결합과 역할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우리가 이제 태아에서 발달 과정에 비타민 A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RXR 리셉터에 결합하는 물질은 구시스 레티노익 애시드, 호노키올, 그리고 그린티, 녹차 이러한 성분들이 이쪽에 결합을 하고요. 구시스 레티노익 애시드는 여기도 결합하고 이쪽에도 결합을 하네요. 그러니까 양쪽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구시스 레티노익 애시드가 알리트레티노인이라고 하죠. 알리토. 요게 손의 만성적인 아주 안 낫는 습진 쪽에 치료약제로 쓰이죠. 효능으로는 이제 여드름 쪽에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피지선의 피지선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질을 제거시키고요. 그래서 이러한 효능에 따라서 2차적으로 항균 효과와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트레티노인은 또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는데요. 표피세포가 빨리 떨어져 나가게 탈락되게 하여서 색소를 줄여주죠. 티로시나제 활성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가 대부분의 미백제 성분이 티로시나제를 억제하죠. 그리고 멜라노좀이 멜라노사이트에서 표피세포로 전달이 되는데 그것도 줄여줍니다. 이쪽의 대표적인 미백제가 나이아신아마이드죠. 주름 쪽으로는 트레티노인이 표피세포 증식을 시키고요. 그리고 새로운 콜라겐이 증가가 됩니다. MMP,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네아제,
유도를 차단하여 콜라겐 분해를 줄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피도 두껍게 되고 콜라겐 생성도 늘고 콜라겐 분해가 줄고, 그러니까 결국 표피가 두꺼워지고 진피도 두꺼워지죠. 주의하실 점은 각질은 얇아집니다. 각질은 얇아지고 표피는 두꺼워지는 겁니다. 효능 효과 쪽을 보시면요, 한국과 미국에서 그 전문 의약품으로 허가가 나 있고요. 여드름과 색소 침착, 주름 쪽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관련 논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관련 논문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티노인 0.1%가 그 6개월 후에 전반적인 광 손상을 개선시켰다 라는 논문이 있고요. 사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수분, 화장품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좁쌀 크기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점차 양을 늘리고요. 초기 며칠은 그 적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분 크림과 섞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유분에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논문에 의하면 0.01%에서는 주름 개선, 즉 콜라겐의 증가가 없었다. 0.02%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거가 0.025%이기 때문에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유분 크림과 섞어서 농도를 떨어뜨려서 자극이 적게 해서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 효과는 그 농도에 비례해서 효과가, 즉 콜라겐 증가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금기로는 로아큐탄처럼 임산부에서 기형아 출산이 가능하고요. 습진에 있는 부위에 바르면 자극이 더 심해지겠죠. 부작용으로는 바른 부위가 빨개진다든지 벗겨진다든지 그래서 통증이 있다든지 할 수 있고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유분 화장품과 섞어서 사용한다든지 2, 3일에 한 번만 바른다든지 사용하는 양을 더 줄인다든지 해서 적응이 되면 이제 원액을 발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라는 화장품 성분이 있는데요. 유사한 효능의 화장품 성분으로 주름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콜라겐 생성은 그 스티바와 유사한데 피부 자극은 훨씬 적습니다. 요게 이제 JAAD, 그러니까 피부과 학회지죠. 미국 18년도에 그 관련 논문이 있습니다. 유명 제품으로는 레티노 타이트닝 앰플이 있고요. 이러한 그 트레티노인의 농도에 따른 효능은 농도가 높을수록 그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이 있고요. 그렇지만 0.1% 정도는 사실 그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극이 세서. 고강도 트레티노인 0.1%도 센데 0.25% 트레티노인의 효능을 보았는데요. 한 달 정도만으로 그 색소 침착, 잔주름, 콜라겐 생성 등이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0.05%도 그 보통 처방하는 0.025%보다는 2배의 농도인데요. 6개월 이후 관찰된 결과와 비슷하다라는 논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된다면 농도가 좀 높은 것을 사용하면 더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비타민 A 크림, 트레티노인 이쪽은 그 콜라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지선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줄고 콜라겐이 증가하여서 모공 쪽도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스티바 크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